꺼냈다 주워 담은 바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탄핵 얘기입니다. 지난주엔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차라리 그러면 날 탄핵하라, 퇴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이원석 총장 탄핵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하는 거야? 여러 뒷말들이 좀 나오니까 곧바로 당 차원에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공소 공시가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영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될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는 최혜영 원내대변인의 얘기가 오전 10시 15분이었는데 2시 좀 넘어서 전 기자들에게 공지하라고 왔어요.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 최병우 의원, 이 일련의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정말 거의 매일같이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철험회 등이 주도하는 이제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 왔고, 그렇게 보면 이제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거에 최정점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예. 그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오늘 낮에 보면 그 어느 신문에서 하나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도 사실은 그 보도를 근거로 이제 탄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아까 이정섭 차장검사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장이나 이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이제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검사 탄핵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아마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야, 일단 하여튼 걷어들이자 이런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의 이제 그 소위 지도부라는 사람들도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평정심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을 어떤 때는 보면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론에 바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총선에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그 좀 군부를 지필 그런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 지금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검사들 탄핵, 검찰총장 탄핵 이런 걸 남발할 경우 그게 과연 순풍만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중에도 다시 불씨가 살아있다면. 왜냐하면 이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철회한 거는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수위 조절. 근데 너무 쉽게 꺼냈다가 쉽게 발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예. 아까도 발언에서 보셨잖아요. 어떤 경질,
아니면 뭐 경고 이 정도로 해달라는 것이지 김용민 의원조차도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오면서 이제 뒤늦게 그 최혜영 원내대변인께서 문자 공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래서 기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국민일보 보도가 그렇게 이제 좀 나갔어요. 아하. 그래서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확인을 못하고 먼저 오전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될 것 같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 것인데 논의가 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설익은 이제 안에 내부의 교통 정리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검찰총장 탄핵 자체는요. 이제 이원석 총장 자체가 본인이 이거를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직무배제도 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 이걸 입법부가 나서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 해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또 입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리더니까 우리 후배들 하지 말고 나를 탄핵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이 나를 아니 탄핵한 거예요? 하다 보니 그런 얘기들 선상에서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거는 검찰 사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취재를 하셔보니까 당내 사정 보니까 일단은 원내대변인이 다소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일단.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알려지기로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서 이원석 총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 이게 뭐 팩트에 가까울 텐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개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명분은 없는 거 아닌지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도 없이 그냥 막 던졌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이란 직에 대해서 배제가 된 거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그 수사에 대해서 배제돼 있는 상태로서 직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직무유기가 문제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고 그게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논리 일관에서 가야 되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탄핵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계산을 한번 돌려보니까 세세전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저도 지금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민생이나 뭐 정책 이슈로 대립을 하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서울시 편입 김포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찬반에 대한 얘기 없이 이게 우야무야 오다가 지금 탄핵 얘기 나오니까 이슈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그 얘기는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탄핵은 총장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위반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탄핵을 너무 가벼이 다룬다. 그리고 저 논리대로면 지금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논하잖아요. 근데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왜 문제가 있는데 징계 절차 진행 안 하고 뭐 직무 배제 이런 거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는 그분은 직무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6개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논리대로면 그분은 탄핵 사유가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 안 하시죠? 다음번에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나 이런 절차 진행 안 해서 저희가 합니다라는 논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건 놔두고 불리한 건 공격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탄핵을 너무 가벼이 다루고 그냥 유리하게 이용만 하려는 것이라서 국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명분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한 거 아니야, 이원석 총장이. 근데 이제 이 총장은 추 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손 뗀 지 오래됐는데 그럼 명분은 없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이원석 총장 탄핵 사유가 좀 명분이 민주당에서는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저 부분을 얘기하면은 지금 논리가 안 맞고요.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부분들 김건희 여사죠.
지금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수사를 지금 지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뭉개고 있어요. 압수수색조차도 없고 뭐 소환조서도 없고요. 휴대폰에 대한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압수수색 없어요. 거기에 양평 공공지구 특혜가 김건희 여사 오빠 부분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 검사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총장은 말하자면은 근데 수사라는 것들이 공정해야 되는데 예. 권력 앞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그 수사는 미진하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스타일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지금 검찰총장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맞는 것이고 아까 이제 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 공선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이 재판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 공직선거법 안 지킨 판사들 다 탄핵해라. 그게 더 공정하지 않냐. 예. 그거는 조금 이게 비교하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한 수사가 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예 압수수색 한 차례도 없고 휴대폰 전화 심지어 양평 공공지구 큰오빠 거는요. 검사가요. 휴대폰을 증거해서 배제시켜줍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소한 검찰총장을 탄핵을 했을 때는 검찰의 어떤 업무 부분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일단 한동훈 장관 아니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급하게 좀 철회하는 느낌도 좀 드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점심 때쯤인가요? 정말 이례적으로 본인 A4 용지 입장문을 준비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번 그 화면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장관이 이제 본인의 메시지 입장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A4 용지 입장문을 쭉 적어와서 꼭꼭 씹어서 좀 읽기도 했는데요.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잠시만요. 수정 속장님, 요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다.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한 장관의 그 표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고 그랬을 때 그 거대 야당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칼을 뽑았을 때는 어떤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걸 많이 추진을 하고 탄핵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그냥 국회의원들도 사용하면서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수시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느 순간에 쉽게 그냥 와버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든 검사든 관계없이 이렇게 저렇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그 검찰총장 건도 저는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이거 상당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아까 원내대변인 얘기도 했는데 원내대변인이 초기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고 총선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선거 관련된 고소고발 엄청나게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또 검찰 사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검찰총장 탄핵을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거대 야당에 맞는 그 책무 그리고 그 메시지의 무게 이런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일 1탄핵 한동훈 장관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그러면 민주당 탄핵 이렇게 남발할 거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보면 어떠냐. 탄핵보다 인용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이다. 구 변호사님,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 얘기를 저희가 밑에 화면으로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할 텐데 한 장관의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이게 뭐 논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당신 논리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의 이제 모순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가장 완벽한 이제 토론 방식인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제 그런 걸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그 당의 개인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 자체를 뭐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막대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했을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지고 국민께 피해가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고 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이런 촘촘한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후폭풍에 대해서 책임은 져가면서 하고 계신 것인가를 동시에 다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에서도 사실 9대0 기각이라는 건 법조인 웬만한 분들은 다 판단을 하고 예측을 했던 내용인데 굳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던 4개월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의 손해로 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뭐 해명이나 반성도 없거든요. 이런 역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탄핵을 하시는 거는 국정에 대해서 마비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가 있지만 안 쓰는데 민주당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같이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 저희가 사전적 의미까지 그래픽으로 한번 만나봤고요.